자, 오늘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던진 아주 폭발적인 전망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무려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금의 시대가 과연 끝난 걸까요? 이게 바로 5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캐시 우드가 말하는 건 그냥 시장이 좀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 같은 것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아예 판이 바뀌는 그야말로 중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캐시 우드의 핵심 주장이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금의 왕좌를 빼앗는다. 우리가 곧 그 위대한 역전, 영어로는 The Great Flipping이라고 하죠. 이걸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서사지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왕자를 지켜온 낡은 강자, 금이 젊고 새로운 디지털 도전자, 비트코인에게 자리를 내주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넘어 거의 임박했다는 거죠. 자, 그럼 아크인베스트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되게 흥미로운데 그 근거를 바로 역사에서 찾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금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7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중에 풀린 전체 돈의 양, 이걸 M2라고 하는데 이것과 금의 전체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의 가치가 이 M2 대비 170% 수준이라는 거죠. 아크인베스트는 이걸 보고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심한, 거의 극단적인 고점이다 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이 비율이 지금처럼 아주 높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값이 정점을 찍고 무려 6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금은 가격이 막 오르면 어떻게 되죠? 채굴 회사들이 더 열심히 땅을 파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가격이 아무리 폭등해도 수학적으로 총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공급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런 분석이 어떻게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캐시 우드의 주장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동안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 바로 4년 주기입니다. 4년마다 막 75%에서 90%까지 폭락하는 정말 투자자들 피 말리는 잔인한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캐시 우드는 바로 이 시대가, 이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끝났다는 걸까요? 뭐가 달라졌길래요? 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기관.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판도,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크고 훨씬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니까 예전 같은 극심한 변동성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캐시 우드의 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기관들의 투자는 그냥 맛보기 수준이다. 이제 겨우 발만 살짝 담근 거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들어올 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비트코인 강세론이 정말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름 아닌 캐시 우드 본인이 자기 예측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시장이 한번 술렁였죠. 아니, 그 돈나무 언니가 공개적으로 자기 예측을 하향 조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니까요. 다들 캐시 우드 자기 믿음을 잃었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캐시 우드는 원래 신흥국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일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예상치 못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캐시 우드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였죠. 심지어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자기의 원래 강세 시나리오 목표가에서
한 30만 달러 정도는 깎아야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원래 목표치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뒤집힙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이 두 개의 서로 부딪히는 힘이 결국 그녀를 다시 원래의 그 엄청난 목표치로 되돌려 놓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케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역풍이 부는 건 맞아.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풍이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두 가지 거대한 힘, 즉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깎이는 가치, 역풍과 디지털 금으로서 더해지는 가치, 순풍이 서로 정확하게 상쇄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원래의 강세 시나리오 예측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된 그녀의 전망은 사실 아크인베스트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려 28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고 그 중심에, 그 선두에 바로 비트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우여곡절과 분석을 거쳐서 그녀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못 박은 2030년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 바로 150만 달러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캐시오드의 이 예측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금융의 미래를 보여주는 담대한 비전일까요? 아니면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에 불과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